경찰 기록도 부실해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 따위로 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지금. 정말 우연히 거듭되면 사람의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것일까? 가족들은 그날 벌어졌던 모든 우연에 대해 지금도 원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자녀 셋을 성실히 부양했던 아내 전옥분 씨 43살에 그녀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겼던 건 2002년 가을이었습니다. 9월 26일 그날은 남편 최 씨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던 처조카의 집들이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까지 승용차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부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남편 최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버스를 타고 혼자 서울로 향하게 된 전 씨. 이후 집들이가 끝나고 다른 친척과 함께 평택역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7시 40분이었습니다. 곧 평택역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한 그녀. 얼마 뒤 버스는 마을 입구에 멈춰섰고 그녀도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전옥분 씨의 올케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케입니다. 한 10시, 11시 넘어서 우리 고모부가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가 안 왔다고. 우린 틀림없이 평택에서 헤어졌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하던 전옥분 씨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실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착 시간에 맞춰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아내를 마중 갔던 남편. 하지만 아내는 8시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남편은 30분쯤 더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서 연락을 못한다고 생각한 남편. 그런데 남편 최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중학생 딸이 엄마 전옥분 씨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탄다며 집으로 전화를 해왔다는 옥분 씨. 그녀는 그날 생일이었던 딸에게 줄 피자를 사느라 8시 버스를 놓치고 그 이후에 버스를 타게 됐던 겁니다. 버스를 함께 탔던 고등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집에 연락하고 곧 버스에 올라탄 옥분 씨. 그 길로 흔적 없이 실종됐던 겁니다. 남편 최 씨는 일단 동네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12시가 넘자 실종 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라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버스를 탔는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밤새 평택 시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내 찾기에만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전단지 4,000장을 제작했고 현상금도 500만 원 내걸었습니다. 전국의 경찰서는 물론 각 신문사와 방송사에 연락을 했고 청와대에도 편지를 보내 아내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2002년) 가을 경기도 평택에서 43살의 전옥분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마을 입구까지만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밤 9시경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이 됐습니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고등학생과 버스기사 이 증언으로 이 부분 확인된 부분이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옥분 씨 집까지 걸어서 20분 거리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근처에 가로등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대가 아예 심야 시간은 아니고 저녁에서 이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대고 장소가 뭐 외지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마지막 목격지라는 부분, 그다음 이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이 어떤 종류의 범죄, 사실 뭐 금품, 뭐 성, 아니면은 뭐 어떤 실종, 다른 이유에서의 실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거기가 이제 좀 애매한 것은 네. 이분이 내린 그 버스 정류장에 대학교가 있어요. 네, 근처에요. 예, 바로 네. 앞에. 네. 그러니까 좀 뜬금없이 대학교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그 분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캠퍼스, 이제 네. 그런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경우.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있는 마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이방인일 수 있는 낯선 대학생들도 있고 거기에 또 기숙사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좀 헷갈리고 네. 복잡한 변수가 있었던 거고 네. 연령 부분은 뭐냐면 그날이 일종의 좀 잔치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네. 아마도 이제
좀 젊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성범죄 부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아주 심야한 시간은 차가 다니지 않겠죠. 네. 근데 애매한 시간. 9시였어요. 9시, 그렇죠. 9시부터 10시 사이. 뭐 대충 네. 그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흔히 말하는 거기 대학생들 아니면 그런 이방인들의 존재 이런 것도 좀 고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장소와 시간대와 네. 그래서 지금 좀 대단히 이 사건이 좀 복잡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당시에 전옥분 씨의 행적이 루틴한 일과가 아니라 특별한 모임과 그다음에 이제 늘 내리는 코스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피자를 사느라고 좀 잠시 늦게 그 버스를 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루틴한 일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옥분 씨를 뭐 특정을 해서 누군가 노리고 했다기에는 조금 동선이 그날 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 꼬였죠. 왜냐하면 애초에 전옥분 씨만을 노렸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거기에 딱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타는 걸 기다려야 되고 내리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가 벌판이에요. 그 앞쪽에 대학교가 있고 그 뜨문뜨문 어떤 집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있게 되면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옥분 씨만을 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적, 공간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는 특징이 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가족들은 몇 개월간 전옥분 씨를 찾았지만 생활 반응이나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2003년 2월이 됐습니다. 실종되고 4개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5일) 오전 11시경 주민 강 씨는 농사일을 시작해볼 심산으로 잡초들을 불로 태우는 화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성했던 풀들이 다 타들어가고 땅이 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강 씨는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죽은 동물의 사체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말라있던 시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에 양말이 신겨져 있던 겁니다. 이미 백골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신원은 물론 성별조차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앙상한 뼈 사이로 반짝이는 귀걸이와 머리핀이 발견되면서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도대체 변사자는 언제 사망했던 걸까? 법의학자는 실아파되어 있는 시신의 하반신에 주목했습니다. 실아파는 보통 단기간이 아니라 사망한 지 최소 2개월 이상이 되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시신은 최소 2개월 전에 이곳에 유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DNA 분석 결과 사망한 여성의 신원은 2002년 9월에 실종됐던 전옥분 씨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했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 알 수는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밭이 바로 도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뼈는 골절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는 9월이라 밤 기온이 영상 20도였기 때문에 저체온사의 가능성 역시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고 있었지만 옷은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시신 주변엔 입었던 옷과 상의 속옷, 구두와 바지, 손목시계 등 유류품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가방이나 지갑, 그리고 하의 속옷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버스 정류장에서 약 400m 떨어진 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옥분 씨.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도로 주변에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만약 시신이 사망하고 한두 달 뒤 옮겨져 유기된 것이라면 실아파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옥분 씨는 실종되고 거의 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사건이 벌어지고 실종되고 4개월 뒤에 한 밭의 경사로 아래 부분에 잡초가 무성한 부분에서 전옥분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신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느냐, 또한 이제 사망 시점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실아파가 되려고 하면은 그 공간에서 시신이 돌아가시고 거기서 특정한 수분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생겨서 거기서 그대로 비누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네. 이 시신이 어디서 옮겨지고 그럼 거기에 또 조건이 다르죠. 네. 또 옮겨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실아파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분이 돌아가신 거기서 요 장소에서 그대로 네. 옮겨지지 않고 네. 그냥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게 실화파의 조건이다라고 법의학자들이 보는 거죠. 네. 그 장소에 시신이 있었다는 것하고 공격 위치하고 유기 위치가 이곳이다, 동일하다라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럼 어떤 범죄인가부터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범죄인가를 보면은 시신 주변에는 상의, 속옷, 옷, 뭐 유리품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네. 근데 하의 속옷은 없었어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체 상태니까 네. 그럼 성공격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성공격이 있고 그다음에 성공격이 있는 상태에서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옮기거나 아니면 시체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거기서 일종의 납치를 해갖고 바로 거기서 성적 공격을 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그냥 버리고 갔다. 아니면 바로 버렸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버렸거나. 네. 근데 그 공간은 아마 거기가 성공격을 하고 죽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이거는 성적 공격이고 그 후에 유기한 공간이다.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맞겠죠. 네. 버스 정류장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밤 시간이었다는 게 수시로 다니더라도 저는 현장을 가봤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지금 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갔고 이분이 그 밤 시간에 걸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걸어가는 논길을 타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네네. 어두운데 본인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 넘어지지 않겠지만은 걸어갈 수는 있어요. 네. 걸어가는데 쭉 걸어가다 보면은 그 주변에는 뭘 숨기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움막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범인이 네. 범인이나 범인들이 성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면 감춰진 공간에 이 분을 끌어갖고 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그 밭에 약간 경사진 쪽이에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진 않는데 조금 높은 경사니까 거기서 공격을 했으면은 시야가 안 보여요. 네.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간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실제로 성적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공간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쪽 마을에서 보면은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신을 던져놓고 덤불 속이니까 네. 안 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양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신이 완전히 다 나체 상태였는데 양말에 신겨 있었다. 이게 사실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이유가 이게 저희가 추후에 다른 유형의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범인의 특정한 성적 취향이나 혹은 어떤 의미가 있다면 다른 케이스에서도 뭐 이게 혹시 나타나거나 뭐 이게 연결점이 있을까 싶어서요. 다른 많은 강간 사건에서도 네. 양말을 벗기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상의를 다 이 노상에서 벗겼거든요. 상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벗긴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 벗겨지게 된 게 투피스라 이런 거면 의미가 있는데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 계열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 혼자 범인이 아니라 복수의 범인들이라고 하면은 네. 옷을 다 벗긴 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왜 네. 이해가 된다는 것이 그 범행의 방식이 그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범죄자의 입장에서. 네. 근데 만약에 혼자였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옷을 다 벗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정하는 뒤에 뭐 있으면 이건 복수의 범인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말은 안 벗겼다. 왜냐하면 그 양말 그 발을 잡으려고 양말 안 벗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범인들이 그 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네. 한 놈씩 범죄를 했을 가능성. 네. 이 가능성 때문에 저는 양말의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가방이나 지갑 이것도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나머지 뭐 하의 가져가고 뭐 하의를 태웠거나 가져갔거나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목적, 범죄의 목적 자체가 성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가방하고 지갑을 성범죄 그럼 이후에 굳이 가져갔다라는 것인데 그럼 범인들의 어떤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요. 그게 보통 이게 이제 펠로니 레이프라고 하는 거죠. 네. 중재 강간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강간을 한 다음에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금품이라든가 아니면 귀중품 같은 경우를 일종의 기념품 형태로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그건 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네. 일종의 소유의식 때문에 가져가는 이런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펠로니 레이프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정보인데요. 전옥분 씨 실종되고 다음날 주민 한 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250m 떨어진 길가에서 피자가 뭉개져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딸의 생일이기 때문에 피자를 샀는데 당시 2002년이고 당시 시골인 이 특성상 웬만하면 피자를 이렇게 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자가 굉장히 기억에 났었다라고 목격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자가 뭉개진 그 근처가 아마 네, 공격을 당한 네, 아마도 바로 공격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바로 놓고 도망갔기보다는 누군가 쫓아오니까 거기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그 공간과 250m라니까 100m 한 100m 안쪽에서 끌고 가서 성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전옥분 씨 실종되기 전부터 동네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문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저마다 그 흉흉한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성과 함께 버스에서 내린 남성이 품에서 회초리 같은 얇은 몽둥이를 꺼내들고 여성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시내 참외를 팔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모녀는 괴한에게 몹쓸 짓을 당했지만 당시엔 성범죄를 당한 것이 부끄러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지역 경찰입니다. 새벽에 출근하려고 도로를 걸어가는데 남자 3명에서 자기를 납치했다. 오산전에 끌려가서 3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사건도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죠. 그래서 처리가 안 됐어요.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평택에는 살인으로 이어진 강간 사건이 종종 있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변사 사건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옥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여성이 또 있었습니다. 옥분 씨가 실종되기 3년 전인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고등학교 3학년 송혜희 양이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감쪽같이 사라졌던 겁니다. 송양을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는 30대 남자. 버스에서 내린 뒤 송양은 앞서서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남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송양의 뒤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그녀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당시 지역적인 특징하고 유사 범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전옥분 씨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비슷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성범죄 당하거나 그 이후에 살해당한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 송혜이 양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이제 크라임에서 예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직도 관심이 필요한 사건이고 여전히 제가 운전하고 다녀도 뭐 서울 내에도 이제 그 플랜카드 아버님이 여전히 걸어놓고 계시고 이런데 팟빵 어플에서 크라임 송혜이 이렇게 치시면은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사건 많은 여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송혜이 양 사건 뭐 저희가 뭐 또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연관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역이 이 길이 똑같다고 해요. 결국은 이어지는 길 상에 있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밤 10시니까 앞에서의 밤 9시와 큰 시간대의 차이는 안 나는 상황. 3년 전 사건이라는 게 조금 뭐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면 네. 그 버스가 시골 버스는 보통 1시간 정도. 그죠? 간격이 좀 멀다. 네. 그러면은 한번 거기서 범행을 해서 성공의 맛을 들인 범인이나 범인들이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서 하면 네. 안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동일범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범죄의 경험치라는 것은 네. 매우 그 범죄자들의 이 동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으면 그 그렇죠. 방법을 네. 계속 따라가게 된다.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네. 이전과는 다르게 더 진화된 방법을 썼을 수도 있고. 네. 뭐 또 길게 언급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방송한 것 중에 하나인데 화성 여대생 그 사건이라고 해서 근처에서 노양. 네, 예. 수영 강습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비슷한 시간입니다. 여기도 엄마 들어갈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라져가지고 인근 야산에서 후에 뭐 발견이 되는 뭐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 범행은 그건 복수의 범인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시체를 들고 간 네. 그 방향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야산이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에 차가 있어야지 되는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이건 복수의 범인이고 차를 가지고 있는 범인은 확실합니다. 네. 그 노양에 나중에 대한 뭐 길을 따라서 옷 같은 걸 예, 유기하고 이런 그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기 당연히 때문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거기도 하필 또 대학이에요. 네. 대학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들에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범죄자들이 존재했다는 건 확실하다. 네. 그리고 경험치가 있었다고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건 확실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지역적 특성 때문에 경찰들이 일부러 좀 덮거나 쉬쉬하거나 왜냐면 혹시나 또 화성 그때 그게 들춰져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화성 그때 당시에 이춘재의 범행의 연장선상이라면은 더더욱 더 알리고 더더욱 파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덮어야 되는 게 이 공권력의 입장이 아닐 텐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들은 이춘재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춘재는 1994년, 6년도에 이제 수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처제 사건이요. 예, 이 때문에 이춘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시에 화성 사건의 여파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경찰들이 어떤 강간 사건이나 실종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매우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지들이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감추고 아니면 사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없애버리거나 이런 불행한 일이 분명히 존재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네. 열심히 수사를 한 게 맞아? 뭐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실종됐는데 왜 그 수색이 안 됐어? 400m였는데. 네. 그죠? 너무 안타까워요. 400m 앞에서 그러면,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왜 걔 탐색견도 안 했나? 그거 이상하잖아요. 탐색견도 안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걸 누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 남편분은 찾기 백방을 노력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 좀 이게 탐색견이라도 하거나 수색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했다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자, 이 전옥분 씨 살인사건 범인 추정해볼 다른 단서 없는지 사건 당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27일) 오전 남편 최 씨는 전옥분 씨의 실종 신고를 하려고 평택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나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카드회사 직원은 남편 최 씨에게 혹시 전옥분 씨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왜 그런 전화를 했던 걸까? 직원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 옥분 씨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 최 씨는 경찰서로 뛰어들어가 담당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카드를 주었다는 남자를 만났고 함께 발견 장소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전옥분 씨의 카드가 발견된 장소는 동네에서 무려 30km 떨어진 수원의 1번 국도 주변이었습니다. 카드를 주운 남자의 이름은 이우영. 남편 최 씨는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시 신용카드를 주었다고 직접 카드 회사까지 찾아와 가져다준 이우영 씨의 행동이 오히려 좀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건 카드사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를 주운 분이 부정 사용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걸 직접 카드사까지 가져다 주면서 신고하는 경우는 제가 카드사에 한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솔직히 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우영 씨가 카드를 주었다는 곳은 어떤 곳일까? 차들이 쌩쌩 달리는 국도변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전옥분 씨가 실종되고 약 12시간 뒤에 이곳에서 카드가 발견된 건 익숙한 동선 안에 있는 지점을 택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카드가 발견된 곳, 범인은 이 두 곳 모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장소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 카드가 발견된 곳은 당시 하천에 뚝 쌓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전옥분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당시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두 지역 공통점은 바로 공사 현장이었던 겁니다. 카드를 주었던 이우영 씨도 당시 공사를 하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우영이란 이름으로 당시 카드를 주었던 남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에 대해 거의 조사를 하지 않았고 카드를 주었던 정황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경찰은 전옥분 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 전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송혜이 양 실종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곳이 밤이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곳에서 전옥분 씨가 사라졌을 때도 가출로 봤기 때문에 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색을 했다면 400m 떨어진 곳에 유기된 시신을 좀 더 일찍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경찰은 이우영 씨가 주운 카드에서 지문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신과 함께 발견됐던 유류품들에 대한 조사는 어땠을까? 9개의 유류품 중 감식이 들어간 건 손목시계 하나였습니다. 거기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17년이 흐른 2019년, 유족은 발달한 감식 기술로 유류품을 감정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유류품이 몽땅 사라졌던 겁니다. 경찰은 당시 유류품을 상자에 담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서류의 확인 도장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중 유류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경찰은 유가족이 도장을 찍었다는 그 확인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카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12시간 뒤에 30km 떨어진 수원의 국도 주변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주변이 황량한 국도만 있는 그냥 그런 공간에서 발견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이우영이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의심점이 있다. 왜 이거를 굳이 카드 회사까지 찾아와서 전달을 해줬다? 그 부분이 이상하다. 이런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의혹점? 카드를 발견한 거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카드를 그 카드 회사까지 와서 전달을 해준다. 사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본인이 범인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를 자기를 노출시키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거는 또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카드를 발견해서 뭐 이렇게 가져다 준 것은 좀 오버된 행동인데 보상금을 노리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이런 복잡한 짓을 이우영,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 할 것인가? 네. 이게 좀 걸려요, 계속. 저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지금 30km 떨어진 곳에 이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게 이우영 씨가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은 가방하고 지갑이 사라진 마당에 카드만 이곳에 그냥 유기를 했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가방이 같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국도를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창밖으로 카드 던지고 그렇죠. 뭐 던지고 예. 하나씩 뭐 던지는 방향.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좀 같이 거리를 좀 두면서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 경찰이 했냐 이 말이에요. 경찰 수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했으면 뭐 네. 저는 분명히 네. 노양 사건처럼 네. 그 길을 따라가 분명히 유기를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가방을 또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네.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안 하고 카드만, 그것도 카드를 또 확인도 안 했잖아요. 그냥 지문 감식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렇으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경찰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봐도 네. 이랬을 수 있다고 봐요. 범행을 하고 범인들이 차를 타고 네. 이동을 하면서 확인하고 뭐 진짜 가치가 있는 걸 봤는데 해보니까 안 됐더라.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단순하게 네. 수사할 수 있는 걸 경찰이 놓친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실 부분이긴 한데 유류품들이 어디 갔습니까 하고 있는데 데리고 가더니 경찰서 뒷마당에 이거 말고 있는 옷 이게 전옥부 씨 옷이에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사실 본 적이 없다. 유가족 입장에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이제는 감식 기술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재감식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무슨 소리야 넘겨드리고 사인도 받았는데 라고 했는데 사인 받았다는 종이도 없고 받은 유족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당시에 저기 타살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이 전옥분 씨에 대한 강력 사건이 높았다고 하면 그걸 보관했어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경찰서에서는 이 결과를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본 거죠? 제가 좀 워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택 경찰서에서 어떻게 인터뷰했냐면은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고 사인이 불명이었지만 범죄 의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수사를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읽을게요. 그런데 뚜렷한 증거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일단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추후에 제보나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면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내사 종결을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게 논리적인 정합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부검 결과 타살 혐의죄 없어. 타살 혐의죄 없는데 왜 수사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인이 불명이었지만 범죄 의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여기서의 범죄는 네.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강간이겠죠. 강간 범죄의 수가 있어 수사를 했다. 그럼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수사를 했다고 하면 수사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감식이나 이런 것들 전혀 그리고 안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네. 이걸 또 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아니 범죄 의심이 있으면 이게 변사 사건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타살을 의해 갖고 그러면 사건이 일정 정도 수사 중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사 종결을 했다. 이걸 왜 내사 종결을 하지? 지금 이 상황을 평택경찰서 얘기를 보면은 네. 증거물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말린 걸 보여주고 증거를 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보고 유가족이 보기에는 네. 실제로 이게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수색도 안 했어. 실종된 상태 수색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시체가 발견된 후에도 부검에 또 명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정황을 봐서는 이게 분명히 강간 사례 같은데 타살 그 부분도 확인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수사를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겨우 카드라는 증거가 오니까 해는 척하다가 안 했어. 그럼 이 전체적으로 전옥분신 사건은 경찰은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걸? 왜 이렇게 된 거죠? 처음 한 단추부터 어쨌든 처음에 신고를 받았을 때 이거 괜히 또 이거 사건 되면은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야 대충 가출을 하고 넘겨라고 하고 근데 본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4개월 뒤 신신 발견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한 것도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수사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쌓여서 결국 이게 가족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시고 근데 그게 결국은 네. 송혜희 씨 사건도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송혜희 씨 사건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가출로 넘겨갖고 그냥 넘겼는데 그때 비슷한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네. 계속 무마시키기 바빴겠죠. 음. 분명히 수사를 했으면은 네. 뭔가 단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아무리 CCTV가 없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건에 이동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탐문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단서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간도 사실 되게 좁아요. 네. 그리고 왜 그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봐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끝나기 전에 이제 범인이나 범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거는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가지고 있는 소스가 적어서 추정을 할 수 있는 너무 근거 자료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저는 해보죠. 범인들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이동성. 그리고 이 강간이란 범죄를 할 때 양말을 신겨놓고 한 거, 옷을 벗겨놓고 한 거, 그리고 그 공간을 이동하는 거, 그리고 납치하는 과정에서의 그 공간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혼자 했다고 하면 좀 과도한 오버킬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면은 이거는 복수의 범인들이. 복수의 범인이 차를 가지고 있다. 2002년도에. 네. 그러면 확 좁혀지죠. 네. 그럼 노양 사건하고도 확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왜 송혜 씨가 아직도 흔적이 없는가도 이유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쯤에 그 나이 또래의 그 범죄 집 몇 명들, 그러면 그때 차를 가지고 거기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 정도가 용의자 군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봐야 되겠죠. 공사장의 인부들. 차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인부들이 아니라 거기 뭐 관리하는 뭐 이런 네. 사람들, 그리고 약간 좀 차를 가지고 다니는 돈 있는 대학생들 정도, 그 정도가 범인군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그 송혜영 아버님은 여전히 포기 안 하시고 오늘도 플래카드를 걸고 다니시고 고생을 하시고 딸을 찾고 계시는데 더불어서 이 두 사건 그리고 그 화상 여대생 사건까지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프로파일링 콘텐츠 듣고 싶으시다면 설명란 주소 클릭하셔서 팟빵 프로파일러 배상원의 크라임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